우리나라 상장사들 대부분은 12월 말 결산입니다. 즉 우리 기업들의 회계연도는 대개 1월 1일에 시작해서 12월 31일에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모든 회계연도는 1월 1일에 시작해서 12월 31일에 끝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스 바이오메드 같은 회사는 9월 말 결산 법인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1월 1일에 회계연도를 시작해서 12월 31일에 끝납니다. 그러나 미국은 회계연도가 우리랑 다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미국 연방정부는 10월 1일에 회계연도가 시작해서 다음해 9월 30일에 끝이 납니다. 저는 최근 주가 조정, 특히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기업의 주가 조정이 회계연도와 관계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회계연도가 9월 말로 끝나다 보니 미국의 기업들도 9월 말 결산 법인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애플 같은 회사가 9월 말 결산 법인입니다. 대개 결산이 다가오면 투자기관들은 그 해에 수익이 많이 난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를 합니다. 그래서 결산이 다가오면 그 해에 많이 오른 주식을 매도하여 수익을 확정합니다. 우리나라 주식 중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아마도 플랫폼 기업, 즉 카카오와 네이버일 것입니다. 물론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들 중에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지만 외국의 투자기관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시가총액 10위 이내의 기업들 중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투자기관들 입장에서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말 이전에 수익이 많이 난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들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화하여 수익을 확정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9월에 매도는 늘어나고 매수는 줄어드는 것입니다. 작년 4월부터 지금까지 주식이 올랐던 가장 큰 힘은 유동성입니다. 거침없이 늘어난 유동성 때문에 주가가 버블을 형성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우리나라 상황을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가파른 상승 때문에 정부에서는 대출을 조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조선일보 기자가 쓴 부동산에 관한 책을 읽었습니다. 부동산을 안정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대출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했고, 이는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물론 정부도 대출을 조이면 부동산이 잡힌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부작용이 커서 전면적인 대출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만 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부동산의 상승을 더 이상 방치하기가 어려웠는지 전면 규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출을 굉장히 축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로 인한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헤럴드 경제의 기사를 보시면 입주가 코앞인데 하루 만에 보금자리론을 중지했다거나 2년 전에 당첨이 되었는데 이제 와서 대출 규제 대상이 된 점 때문에 아우성이라든가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담보대출까지 억제할 계획이라거나 하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정부의 인식은 저금리 전세대출을 이용해 갭투자로 집값을 올렸다는 것인데 그럼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서민들은 어쩌라는 것인지 참 답답합니다. 어쨌든 대출을 이렇게 줄이면서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유동성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즉 동학개미 운동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1.62%가 하락했고 상승 종목은 125개였는데 하락 종목이 무려 779개로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의 6배가 넘습니다. 불과 2, 3개월 전만 해도 이 정도 하락이면 개인들이 1조 원 이상의 순매수를 기록했고 심지어 어떤 날은 2조 원의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어제는 개인들의 순매수가 7천억 원 수준으로 그 강도가 과거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만큼 개인들의 매수 여력은 줄었다는 의미이고 이는 대출 규제 등 유동성의 회수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10월부터는 어떨까요? 주식이 계속 하락으로 방향을 잡을까요? 아니면 바닥을 찍고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까요? 시장이 어려워지다 보니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약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월 전망도 글쎄라던가 찬바람 코스피 2,900까지 내릴 것이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시장의 강세를 이끌어온 원인은 유동성이라고 하였는데 아직도 유동성이 살아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유동성은 거의 끝물이지만 미국의 유동성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미국의 유동성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9월의 주식시장이 그렇게 지지부진하면서 하락을 했을까요? 그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9월 말로 회계연도가 끝나는 투자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마무리될 때까지 투자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그동안 수익을 많이 거둔 종목을 매도하여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0월 1일부터는 이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이 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10월 1일은 미국의 9월 30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10월 1일 저녁부터가 미국 시간으로 10월 1일입니다. 비트코인 얘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라이트코인을 만든 찰리 리의 형인 바비 리의 트위터에 의하면 10월 1일 저녁에 누군가가 코인링크에서 비트코인을 1억 달러만큼 구매했습니다. 1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1200억 원 정도입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개인 투자자는 아닙니다. 당연히 기관 투자자인데 그럼 기관 투자자가 우연히 10월 1일이 시작되자마자 대거 매수에 나선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9월 30일 회계연도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10월 1일에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자마자 들어온 기관의 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직 미국의 유동성 파티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부터 차근차근 다시 미국의 자금이 우리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9월의 하락은 홍다 사태라든가 테이퍼링 때문이라기보다는 회계연도가 끝나면서 오는 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0월 1일인 어제 미국의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만약 어제가 미국의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이었다면 이와 같은 큰 폭의 상승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카카오와 네이버의 하락에 대해서도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규제 때문에 외국인들이 대거 팔아치웠다는 기사와 분석들이 많이 나왔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9월 말 회계연도 마감을 앞두고 이익 실현 차원에서 외국인들이 많이들 판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자면 10월이 되면 차츰차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카카오나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으로 다시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이기도 합니다. 그럼 언제쯤 상승이 마무리되고 조정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할까요? 그건 유동성 축소가 가능해지는 여건이 조성되는 시기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기적으로는 금년 말이나 내년 초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나 델타 변이를 극복하고 여행이 자유로워지는 위드 코로나 시기와 맞물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행이 자유로워지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 이는 사회의 정상화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늘어났던 유동성을 회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측이라거나 원인 분석은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도 제 뇌피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제 의견은 그냥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